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이거 핵심 천재 첫 시간입니다. 제가 OT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2013년도부터는 이 투자자산 운용사의 시험이 좀 많이 바뀌었죠. 가장 큰 변화가 1과목에서 있었는데요. 1과목에서 고객관리가 싹 빠졌어요. 고객관리 재무설계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130문항이었던 게 100문항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해야 될 분량이 좀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홀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분명히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만만하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들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30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 부담이 거의 4분의 1, 최소한 4분의 1, 25% 이상 줄어든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예. 분명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특히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부분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고객 관리, 재무 설계가 싹 빠졌으니까 혹시라도 옛날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왜 처음에 금융상품 및 세제가 들어가 있지? 이거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싹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예, 싹 날려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문제 가는 거죠. 뭐 천재인데 1000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다음 사례에서 상속순위에 의거하여 상속인과 상속금액이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라 그랬어요. 어디 보십시다. 갑이 사망하면서 재산은 14억. 유가적으로는 자 1순위가 누굽니까? 1순위는 직계 비속, 즉 그냥 자녀예요. 자녀, 직계 자녀, 직계 자녀 플러스 배우자. 2순위는 직계 부모 플러스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식이 살아있으면 자식이랑 받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랑 받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자 1순위, 2순위가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형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에서 누가 살아있나 봅시다. 배우자 있고요. 배우자 살았고 또 누가 살았어요? 미혼자녀 살았네요. 아하, 그렇다면 1순위자가 있으니까 2순위, 3순위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태아인데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 거죠? 아니요. 태아는 원래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유일하게 상속에 있어서만은 권리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노모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노모는 불쌍하다. 그죠?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순위자의 경우에도요. 이게 비율이 틀립니다. 법정 상속의 비율이 틀려요. 직계 자녀와 배우자는 1대 1.5로 받습니다. 1대 1.5.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계 자녀가 지금 2명이죠. 그러면 자녀 1, 자녀 2, 배우자 이렇게 있으면 1대 1대 1.5인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곱하기 2 해줘버리세요. 그럼 2, 3이 되죠. 다음 얼마예요? 7. 근데 유산 얼마예요? 14억. 그럼 7을 14로 만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4억, 4억, 6억. 그래서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1대 1대 1.5는 정수화시켜서 2대 2대 3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게 더하면 7인데 만약 21억이면 곱하기 3, 14억이면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거죠. 쉽죠? 네,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분의 결정 방법 있잖아요. 유언이 있으면 그게 유언이 최고 먼저예요. 그러니까 뭐 법정 상속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둘째 이놈의 새끼는 말이야 아주 싸가지 없으니까 14억을 몽땅 큰아들에게 주겠다. 14억을 몽땅 큰아들에게 주겠다. 아까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더라도 14억이 몽땅 큰아들에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유언이 물론이긴 하지만 원래 법정 상속으로 받아야 할 몫의 절반은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절반은.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우자의 경우에 6억 받을 수 있었죠? 6억의 반이니까 3억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도 아까 4억 받을 수 있었죠? 2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억이 빠지기 때문에 큰아들은 자녀 2,
자녀2. 큰아들은 14억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억만 갖고 5억은 결국 배우자와 자녀 1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아무튼 유언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법정 협의입니다. 협의 법정입니다. 협의. 유언, 협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뭐 1대 1점 이건 전부 협의까지 안 될 때, 법정으로 갔을 때 정해지는 겁니다. 유언, 협의, 법정입니다. 3번 갑시다. 상속세 부과 대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피상속일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단 피상속인이 보험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고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니까 그거는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사망한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고 그분이 보험의 수익자를 아들로 정해놨거나 아니면 배우자로 정해놓고 죽었다. 그럼 그거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받았어요.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이 받도록.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이 여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속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는 건 낸다는 뜻이에요. 결국 퇴직금도 상속세를 냅니다. 그 다음 생명보험의 보험금도 상속세를 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항상 이게 누구 돈이냐를 보는 거예요. 상속세를 낸다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보는 건데 유족보상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재산이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전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일찍 그러니까 10년 전에 10년보다 훨씬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놔야지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4번 다음 중 상속세를 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이런 거 한 문제쯤은 꼭 나옵니다. 우선 유족보상금은 유족거니까 돈 안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에다가 싸그리 갖다 바쳤는데 왜 냅니까? 국가에다가 유증한 재산 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기한 내에 국가에 증여한 재산.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증여한 것도 안 내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상속세 기한 6개월 안에 국가에 증여한 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공로금 누구 거예요? 공로금, 퇴직금은 전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니까 이거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건 내야 돼요.